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자꾸 바꾸는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죠. 지금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진심인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얼굴을 싹 바꾸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사람에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말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어쨌거나 정치인으로서는 낙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의 저 말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지네 편한테 욕을 먹으니까 그걸 무마시켜 보겠다고 뱉은 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말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준다고 하니까 진짜 주는 줄 알더라.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진짜 해결해 주는 줄 알더라.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진짜 관여 안 한 줄 알더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인 줄 알더라. 내가 안 죽였다고 하니까 진짜 안... 그런데 사실 이재명의 말 바꾸기는 저것뿐이 아닙니다. 아니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서 전부 말 바꾸기를 해요. 탈원전, 방역 패스, 부동산, 재난지원금 하도 앞뒤가 달라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 진영인 국힘당은 물론 지네 진영인 민주노총 같은 데서까지 말이 바뀌고 오락가락한다고 비판받는 중이에요. 오늘은 이재명의 다채로운 말 바꾸기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보죠. 작년 10월에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인당 30에서 5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금권선거라고 비판이 나오고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자 11월에는 국민이 반대하면 재난지원금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합니다. 그런데 올 1월 초에 대선 열기가 고조되고 본인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재난지원금을 인당 최소 1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발언으로부터 단 이틀 뒤에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다시 전국민 지급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아마 인당 1000만 원을 주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또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은 의외로 별로 좋지 않아요. 재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가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곧 시리즈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만 국내든 국외든 그 주장의 근거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정당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무슨 로봇에 대체될까봐 미리 국가에서 돈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재명은 기본소득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마땅치 않자 딱 민주당스러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부자와 기업에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입니다. 기업이 탄소를 발생시키므로 탄소세를 걷겠다. 그리고 그걸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련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많지만 그런 환경 부담 세금은 원칙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탄소세를 걷었으면 그 돈을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재명은 탄소세를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환경보호나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돈 뜯어낼 구실을 찾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죠.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기업에서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던 이재명은 올 1월 12일 2주 전에 있었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빙자한 본인의 원맨쇼에서 탄소 부담금 혹은 탄소세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해요. 탄소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단 열흘이 지난 1월 22일에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이랍시고 30에서 64조 원에 이르는 탄소세를 걷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탄소세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소득은 탄소세를 걷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는 분은 영상에 리플을 달아서 좀 알려주세요. 또 다른 기본소득 재원이라는 국토보유세, 단지 땅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땅값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겠다는 국토보유세. 이것 역시 반대 여론이 60%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국민의 90%가 이익을 보는데 반대하면 바보짓이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방어를 해보지만 여론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하면서 국토보유세를 철회합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7일 국토보유세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면서 이건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을 해요. 웃긴 것은 이 말대로라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건 기본적 원리일 뿐 실제로 철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지금 철회한다고 했더니 진짜 철회하는 줄 알더라. 이거 당한 거 맞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은 12월 2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국민 동의 없으면 추진 안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같은 날 기본소득을 철회한 건 아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철회한다고 해도 진짜 철회한다고 알아듣지는 말아야겠죠, 여러분. 탈원전, 대표적으로 여론이 안 좋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민들도 좀 우왕좌왕했는데 지난 5년간 여름만 되면 전기 없다고 시달리고 드디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거짓말을 뚫고 억눌렸던 전기료가 실제로 올라가는 꼴이 눈에 보이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탈원전이 거대한 사기극이자 장사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쟤네 진영 입장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장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잔치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들고 나온 게 뭐냐? 감원전입니다. 나는 문재인처럼 탈원전을 하지는 않는다. 감원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한테 던지는 사탕이자 개뼈다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문재인의 탈원전도 어차피 오늘 모든 원전을 끄자, 당장 모든 원전을 해체하자 이게 아니고 새로 짓지 않고 돌리는 거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탈원전이라면 이재명이 말하는 신규 원전 짓지 않는다는 구성도 탈원전이고 이재명이 감원전이라면 문재인 역시 감원전인 거예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이재명은 감원전 주장에 이어서 작년 12월 국민이 원하면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는 체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에 이재명은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라면서 우리는 원전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 꼭 문재인 같은 소리를 합니다. 참고로 이재명이 여기서 예로 들었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둘 다 한국에 비슷한 사고가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방식이 달라서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지난 19대 대선 때도 진해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단계적 폐쇄, 원전 제로화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탈원전이 됐다가 감원전이 됐다가 원전은 때로는 신한울 3, 4호기를 재가동할 만큼 안전한 것이었다가 때로는 체르노빌처럼 터질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원전을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고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